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명품 인두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저 같은 경우도 가성비 제품들 위주로 해서 납땜을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두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하코 인두기를 한번 사용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입니다. 바로 하코 인두기 FX971이라는 모델이에요. 납땜을 하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알 법한 그런 하코 인두기인데, 사실상 납땜을 하는데 이렇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할까라는 의문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가성비 제품으로도 충분히 납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전성이나 또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인두기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제품도 납땜은 충분히 되지만 좀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꼭 이 인두기를 구매하세요라는 영상보다는 이런 제품, 고가의 제품이지만 이렇게 성능 좋은 인두기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실제로 이 제품을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이 녀석의 성능, 그리고 실제 납땜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말고도 다른 하코 제품들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미진 솔테크라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하코 제품을 정식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업체고요.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도 리뷰부터 상세 설명까지 미진 솔테크라는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궁금하신 제품들은 거기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 2분을 추첨을 해서 하코 인두기, 스틱형 하코 인두기 2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하코 인두기 FX971이라는 모델을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이 녀석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기능들도 간단히 살펴보고 실제 납땜을 하면서 기존의 중국산 제품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 같은 경우는 본체 스테이션이 있고요, 납 거치대, 그리고 인두기가 있습니다. 인두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인두팁으로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코 인두기 같은 경우는 인두팁이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인두팁을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인두팁이 있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본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작업 다이에 좀 걸맞는 적당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1.2kg가 나가는데 우리가 납땜을 하면서 이 본체가 따라다니지 않을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인두기 본체가 따라오지 않고 한 곳에 고정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편안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전원 같은 경우는 220V AC 단자를 이용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인두기의 높이를 살짝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각도를 조정하실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이렇게 큼지막한 액정이 있습니다. 이 액정에는 기본적으로 온도를 표시를 해주겠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버튼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컴퓨터와 연결을 할 수 있는 USB 단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납땜을 하고 그 기록들을 살펴보는데 사용하는 단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인두기를 꼽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메인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원 스위치만 켜면 간단하게 작동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번에는 거치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치대도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미끌리지 않도록 아래쪽에 고무 발이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는데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무게감도 있어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고 우리가 인두기를 이렇게 고정을 하고 사용을 할 때도 정말 편리하게 사용되는 이 거치대예요. 내부에는 이렇게 세척소를 넣을 수가 있고요. 교체를 하실 때는 이 스위치를 눌러서 상판을 제거한 후에 세척소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 납 가루들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자, 이런 청소할 때도 이렇게 분해가 되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거치대의 특징이 이렇게 위쪽으로 인두 팁을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인두팁을 이렇게 3개까지 보관을 할 수 있고요. 인두팁 교환하는 방식도 정말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존의 인두팁은 이 아래쪽에 넣어서 잡아 당기시면 빠지고요. 팁을 교체를 할 때는 이렇게 꽂아만 주시면 다른 팁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뽑아주고 내가 사용하려는 팁을 이렇게 꽂아만 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납땜을 하더라도 넓은 면적을 납땜을 할 때가 있고요. 정말 미세한 납땜을 할 때가 있는데 인두팁 변경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활용도가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FX971을 간단히 설정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설정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설정 모드 같은 경우는 맨 첫 번째 프리셋이라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게 되면 설정 모드로 들어간 상태예요.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0, 1이라는 설정 1번이 깜빡이고 있어요. 설정 1번 같은 경우는 온도의 표시값입니다. 우리가 섭씨나 화씨로 표시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섭씨로 사용을 하시죠. 변경을 하고 싶다면 엔터를 한번 누르고, 이렇게 섭씨가 깜빡일 때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면 화씨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표시값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프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2번 설정. 2번 설정 같은 경우는 슬립 모드 시간 설정입니다. 우리가 인두기를 이용해서 납땜을 하다가 거치대에 이렇게 올려놨을 때, 사용하지 않을 때 몇 분이 지나면 슬립 모드로 들어가는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은 5분으로 되어 있는데 1분에서 29분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2분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2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슬립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3번 설정 같은 경우는 하한 온도 알림 설정입니다. 우리가 납땜을 하다 보면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 떨어지는 범위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으면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작업하시는 분들은 납땜을 할 때 이초화되는 온도를 미리 알려줘서 일정한 온도에서 납땜을 할 수 있게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350도로 세팅을 했는데, 지금 세팅을 50도로 해놓으면 300도 밑으로 내려가면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도 저는 30도 정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70도를 세팅을 했을 때 340도 밑으로 내려가면 알려줄 수 있도록. 자, 다음 설정. 5번 같은 경우는 오류 알람 설정입니다. 인두기를 사용하면서 인두팁이 이렇게 살짝만 빠져 있어도 납땜이 안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잘못됐거나 기타 센서가 이상이 있을 때 알림음으로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주로 이 알림 같은 경우는 인두팁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접촉이 안 좋을 때 많이 울리게 되는 설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ON으로 해놓을게요. 다음은 6번 설정인데, 6번도 마찬가지로 온오프 방식이죠. 6번 설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정한 온도에 도달을 하면 소리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370도를 설정을 했는데 온도가 370도에 도달을 하면 삐라는 알림음과 함께 이제 납땜을 하세요라는 알림을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이 부분도 ON으로 해놓고요. 7번 설정 같은 경우는 슬립 모드 온오프 설정입니다. 아까 2번 설정에서 우리가 슬립 모드 시간을 설정을 해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2분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그 슬립 모드를 작동을 하냐 안 하냐 무조건 ON으로 해놔야 되겠죠. 그 기능은 슬립 모드 기능을 아예 끄고 싶을 때는 이 부분을 오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 8번 설정. 8번 설정 같은 경우는 자동 셧오프 기능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두기 전원을 자체를 꺼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ON으로 바꿔놓을 거고요. 자동 셧오프 되는 시간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나오는 18번 설정에서 또 추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 전원 자체가 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수로 이 인두기를 켜놓고 외출을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약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질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13번이라는 설정 값인데, 온도가 200도로 돼 있죠. 아까 2번에서 우리가 슬립 모드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슬립 모드 버튼이 또 있는데, 슬립 모드로 갔을 때 유지하는 온도 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370도로 인두기를 쓰더라도 슬립 모드 시간에는 200도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온도 같은 경우는 200도에서 약 300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200도로 맞춰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설정 같은 경우는 암호로 잠금을 설정하는 기능인데, 이거는 크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 혼자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암호로 잠궈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작업자들이 나의 설정 값을 못 만지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18번 설정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8번 자동 셧오프, 온오프 기능을 설정을 할 때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 전원이 꺼질 수 있게 30분으로 세팅을 해 놓을게요. 다음은 23번 설정인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23번 설정 같은 경우는 인두기를 사용을 하면서 무연납을 사용을 할 때는 약 370도를 사용을 하고, 유연납을 사용을 할 때는 약 300도 정도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납에 따라서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첫 번째 P1의 세팅 같은 경우는 300도로 맞출게요. 우리가 유연납을 사용할 때 300도 온도 정도만 사용하면 충분하거든요. 2번 설정 같은 경우는 370도 정도를 맞추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무연납의 설정 온도 값입니다. 3번 설정 같은 경우는 간혹 정말 두꺼운 전선을 납땜을 할 때 온도가 좀 높아야 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420도 세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420도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는 온도는 아니지만 정말 두꺼운 녀석을 일시적으로 좀 빨리 녹여야 될 때 좀 온도를 높여서 사용을 할 때 설정 값을 이렇게 3번에 저장을 해 놓을게요. 4번도 있고 5번도 있지만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4번, 5번은 그냥 놔두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1번, 2번, 3번 정도만 저장을 해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24번 설정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23번에서 설정했던 프리셋 온도 설정 그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1번은 사용을 하고 2번도 사용을 하고 3번도 사용을 하고 4번은 오프, 5번도 오프 이렇게 설정을 하면 프리셋 온도 1번에서 3번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프리셋 온도 온오프 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번 설정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설정했던 값을 전부 다 초기화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설정이 좀 오류가 있다면 초기화를 시켜서 다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코 인두기 FX971 모델에 설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본인 작업 방식에 맞게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납땜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조금 두꺼운 선, 실리콘 전선 10AWG라는 전선을 여기에 있는 XT90단자에 납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두꺼운 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두꺼운 선을 연결을 했을 때 온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심한 인두기 같은 경우는 납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자를 한번 실제로 납땜을 하면서 연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단자를 연결을 하면서 과연 인두기는 어느 정도의 온도 저하가 일어나고 또 그 온도는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두기의 온도 같은 경우는 370도로 세팅을 했고요. 먼저 단자에 납을 충분히 묻혀줄게요. 이렇게 단자에 납을 충분히 묻혀줬고요. 전선에도 납을 묻혀줄게요. 이렇게 단자와 전선에 납을 묻혀줬으면 이제 두 개를 같이 녹이면 되겠죠? 자, 어떤가요? 납땜 너무나 잘 됐죠? 자, 이런 두꺼운 전선도 열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바로바로 복원이 되다 보니까 370도 내가 설정한 온도 값을 유지하면서 납땜을 하니까 이렇게 납땜이 잘 되는 겁니다.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두꺼운 선을 연결을 할 때 온도 저하가 심하기 때문에 중간에 납이 굳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하코 인두기 같은 경우는 100W의 열량이 뒤에서 꾸준히 밀어주기 때문에 이 온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한쪽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납땜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기존에 자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XT90단자 두꺼운 전선 연결을 하실 때 중간에 굳어버려서 연결이 어려우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인두기의 열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납을 꾸준히 녹이면서 온도를 유지를 못하고 온도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코 인두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이렇게 인두팁 교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너무 큰 것 같아요. 인두팁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팁을 이용하면 그동안 납땜이 어려웠던 이런 작은 팁들도 이런 작은 인두팁으로 납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팁도 편하게 납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코 인두기 FX971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역시 명품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말 오랜 시간 사용을 하더라도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해주면서 납땜이 정말 예쁘게 되고 좀 완벽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가격적인 부담은 정말 높은 제품이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납땜을 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성비 제품 T10이라는 중국산 모델도 납땜은 잘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기기 차이에서는 안전성이라든지 납땜의 완벽도 자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좋은 인두기를 찾으시는 분, 좀 전문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두기를 찾으시는 분에게는 이 하코 인두기 FX971 모델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